오늘은 중동 사태에 대한 향후 전망과 다음 주 증시 방향과 일정 그리고 특징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격한 이유는 복잡한 중동 정세에 오랜 갈등이 표면화된 결과이며 첫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이스라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 기술 관련 고위 인물이 다수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이란 본토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후 벌어질 일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우며 중동 전체의 안정을 뒤흔들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의 보복은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후 대리 세력을 통한 공격,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가하는 카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재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군사 및 인프라 시설을 재차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확전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상호 공격은 중동 전체의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충돌이 격화되고 이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의 정책 노선에 맞지 않으므로 미국의 중재가 뒤따를 것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방위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의 전면전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 핵 개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상황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호응할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젠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 낮게 평가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전면전은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엄청난 예산을 중동 전쟁에 투입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외교적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경우 전면전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민간 지역에 피해를 입힌 것은 이스라엘에게 재보복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최근 포격은 양국 간의 오래된 적대감과 복잡한 중동 정세의 산물입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양측의 추가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양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만 두 나라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로막고 있어 미사일 발사 시 반대 나라로 날아가는 시간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교유가 되므로 상호 전면전으로 진행하기에는 양측 다 경제적 손실과 세계 여론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도 제기하고 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에서 30%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체 원유 수입의 72%, 액화천연가스의 36%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하지만 1990년 걸프전 때도 이란은 해협을 막지 않았으며 봉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의 수입 70%가 이 해협을 통과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에 압박용 카드로 사용할 뿐 봉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해협 봉쇄 압박으로 석유 관련주와 해운주가 당분간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진 않을 것이며 조정이 짧다면 주초 반등 길더라도 다음 주 중반 이후 증시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일정과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월 15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G7 회의 개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석하므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일 미국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개방적이라고 언급한 만큼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북한 관련 정책이 언급될 가능성 존재하고 최근 남북 양측이 확성 기방송도 중단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될 여지도 있어 남북 경협 관련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6월 19일 목요일 연방준비제도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연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며 올해 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가 확인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전망 요약 FOMC 회의와 함께 발표될 7 연준 위원들의 경제 성장, 인플레이. 셋째 중동 지정학적 긴장.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의 추가적인 전개는 투자 심리의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 상호 국가 간 미사일을 쏘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고, 지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유발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실 염려는 없으며, 금요일 우리 시장이 하락하였지만 코스피 3000과 코스닥 800 부근에서 아름다운 조정이 올 것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가지 제시한 이유로 인해 다음 주에 우리 증시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테마 분석입니다. 이번 주 미투운, 카카오페이 등 스테이블 코인 테마, 방산 테마가 강한 상승을 했으며, 주 후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관련 테마와 해운 관련 테마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주 상승 가능한 테마는 석유, 스테이블 코인, 원전, 방산주이며 조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지주사 관련 주가 지수를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